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이 거대한 흐름을요, 딱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경제학의 두 거대한 기둥, 최적화와 균형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아마 냉장고를 열어보고, 지갑 사정도 좀 보고, 또 출근까지 남은 시간,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지금 나한테 이게 최고야 하는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바로 그 선택의 과정, 거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경제학은요, 바로 그 선택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규칙, 코드를 찾아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밝혀내는 정말이지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경제학의 두 기둥이 뭔지 보고요. 그리고 개인의 최선, 즉 최적화가 뭔지, 그게 모여서 어떻게 사회의 안정점인 균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균형이라는 게 과연 안정적인 건지, 불안정한 건지도 따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경제 현상, 사실 파고들면 이 두 가지 개념, 최적화와 균형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최적화는요, 쉽게 말해 나의 이야기예요. 나한테 주어진 조건, 예를 들어 한정된 용돈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만족을 얻을까? 가장 맛있는 점심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최적화죠. 반면에 균형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최고의 식당으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식당은 줄이 엄청 길어지고 어떤 곳은 텅 비고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이 저긴 너무 기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적당히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큰 변화가 없는 안정된 상태, 그게 바로 균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최적화의 세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합리적인 계산이 일어나는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적화를 이렇게 좀 딱딱하게 설명해요. 가능한 것 중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선택하려는 합리적 행동이라고요. 근데 이거 쉽게 풀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고를 뽑아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을 쓴다면 기쁨은 최대로, 이게 바로 효용 극대화고요. 똑같은 기쁨을 얻을 거라면 돈은 최소로, 이게 비용 최소화죠. 아주 본능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또 경제학 처음 접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바로 한계적이라는 말이에요. 교수님, 도대체 한계가 뭔가요? 한계 요용, 한계 비용,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계적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고요. 그냥 아주 조금 더, 하나 더 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친구랑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야, 우리 한 잔 더 할까? 이 고민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선 무의식적으로 한 잔 더 마셨을 때의 즐거움과 한 잔 더 시키면 나갈 돈을 비교하고 있죠. 바로 이 추가적인 한 단위, 딱 한 잔의 만족감과 비용을 저울질하는 것, 이게 바로 한계 분석이에요. 그러다가 이젠 한 잔 더 마시는 즐거움보다 돈이 더 아까운데? 하는 순간, 그 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멈추죠. 거기가 바로 나의 최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수백, 수만 명의 최적화가 서로 막 부딪히는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균형은요, 바로 이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균형이란 한마디로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식당 얘기도 했지만 마트 계산대 생각해보세요. 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짧은 줄을 찾아 계속 옮겨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 모든 줄의 길이가 얼추 비슷해지면 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균형입니다. 이 균형 상태를요, 이중구 교수님 교재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그릇 속의 공입니다.
그릇에 공을 툭 굴리면 처음엔 막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잃고 가장 낮은 바닥에 딱 멈춰서 더는 움직이지 않죠. 누가 밖에서 그릇을 일부러 흔들지 않는 한 공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균형이 다 이렇게 안정적일까요? 만약에 공이 그릇 바닥이 아니라 그릇을 뒤집어 놓은 그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있다면 어떨까요? 살짝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균형은 똑같이 안정적일까요?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그림 하나를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균형의 두 얼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중구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자, 점 1하고 3을 보세요. 움푹 파인 골짜기 같죠? 여기에 있는 공을 누가 살짝 밀어두었대요. 대굴대굴 굴러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이게 바로 안정적 균형입니다. 외부 충격에 강한 거죠. 하지만 점 2를 보세요. 여긴 뾰족한 산 꼭대기예요. 여기에 공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쳐도 아주 작은 바람만 휙 불어도 공은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져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걸 불안정적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첫째,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둘째, 만약 존재한다면 그 균형은 안정적인가? 아니면 불안정한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최적화, 그리고 균형, 마지막으로 안정성까지.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손에 쥐고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단계입니다. 첫째, 우리 개개인은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최적화를 합니다. 둘째,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최적화가 모여서 우리 사회는 어떤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균형이 과연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깨져버리는 불안정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는 안정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 방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인간의 이기심, 합리성, 이런 것만 따지는 차가운 학문 아니냐고요? 물론이죠. 인간이 어떻게 항상 계산기처럼 합리적이기만 하겠어요.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죠. 하지만 이 합리성이라는 가정은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도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 지형이랑 지도가 100%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 지도가 우리가 목적지를 찾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죠. 그것처럼 합리성이라는 가정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 즉 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학의 두 기동, 최적화와 균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효율성을 향한 합리적인 선택, 이것만으로 정말 우리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합리적인 선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